안녕하세요. 저는 SW 초보해석 구조팀의 진희성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멤버는 양형원, 임혜신, 진희성 이렇게 총 3명입니다. 저희 팀은 우산이 필요해라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산이 필요해 앱은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집에서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여료와 보증금을 받고 우산을 대여 그리고 반납해주는 앱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앱을 사용하는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플에서 회원가입 시 자신의 위치와 결제 그리고 계좌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정한 위치를 기반으로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산 대여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대여소,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로 향합니다. 그러면 대여소에 있는 우산에 있는 QR코드를 앱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산을 대여를 완료하게 되고요. 사용 후 가까운 대여소에서 우산의 사진과 QR코드를 전송하고 반납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식의 앱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일기예보와 다르게 갑자기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비싼 우산을 사고 집에 돌아온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집에 우산이 쌓여가게 됩니다. 우산이 필요해 앱을 사용했을 때 장점은 우산 대여 시스템이 갑자기 비가 오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낭비를 줄여줘 조금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우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우산 반납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산 대여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산이 정상적으로 반납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기준을 측정해 우산이 정상적으로 반납된 횟수를 회원 정보에 포함시켜 그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우산 반납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앱의 화면 구성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 앱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우산이 필요해 라는 앱의 이름과 함께 로그인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로그인을 한 후 메인 메뉴에 들어오게 되면 날씨, 결제 관리, 설정, 우산 관리 등 여러가지 메뉴로 이동할 수 있는 메인 메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날씨 정보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있는 위치를 검색해서 거기 그 지역의 날씨에 대한 정보를 알림 설정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결제 관리에 들어가면 우산 대여 시 결제할 수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도 있고요. 우산 관리 메뉴도 있습니다. 우산을 대여한 기록과 반납한 기록을 볼 수 있고 최근 내용 및 대여 반납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우산 대여 및 반납하기 창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산을 대여할 때 QR코드를 찍고 다시 반납할 때 QR코드를 찍는 메뉴고요. 그리고 대여하러 갈 때 지도를 보면서 근처에 대여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산이 필요해 앱의 전체적인 코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회원가입과 로그인 코드가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만 메인 메뉴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메인 메뉴로 넘어가게 되면 우산 대여 및 반납 관리, 결제 관리, 회원 등급 관리, 날씨 정보 관리, 서브 시스템을 함수로 만들어 원하는 메뉴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결제 관리는요. 우산의 상태와 반납일을 준수했는지에 따라 우산의 대여료가 측정되게 만들었습니다. 회원 등급 관리는
정상 반납 횟수를 입력받아 회원의 등급과 회원의 등급에 따른 우산 대여료를 할인해 그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날씨 정보 관리는 날씨 정보 설정을 관리하는 코드입니다. 현재 위치를 설정하겠습니까? 에서 내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상청 사이트와 연결되게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W 초보에서 구조, 프로그램 결과 동작 시험과 순차 구조의 설명을 맡은 임혜신입니다. 먼저 저희 팀이 14주차까지 활동하여 완성한 프로그램의 총 코드입니다. 총 코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파이썬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행을 하면 회원가입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때 저는 회원가입을 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의의 아이디인 단국, 비밀번호는 간호로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면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아이디는 단국, 비밀번호는 간호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저는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메인 메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U를 입력하면 우선관리 서브 시스템, P를 입력하면 결제관리 서브 시스템, L을 입력하면 회원 등급 관리 서브 시스템, 마지막으로 W를 입력하면 날씨 정보 서브 시스템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저는 P를 눌러서 결제관리 서브 시스템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관리 서브 시스템으로 이동하면 우산의 상태가 양호한지 반납일은 준수했는지 여부를 묻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때 저는 Yes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를 입력했을 때는 보증금 0원과 대여료 1,000원, 총 1,000원의 결과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결제관리 서브 시스템에 들어가서 No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No를 눌렀을 때는 보증금 300원이 추가되어서 총 결과값은 1,300원으로 출력됩니다. 결제관리 서브 시스템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엔 회원 등급 관리 서브 시스템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등급 관리 서브 시스템으로 이동하면 정상 반납 횟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때 임의의 숫자인 45를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를 입력하니 골드 등급으로 우산의 이용요금은 900원이 출력되었습니다. 다시 회원 등급 관리 서브 시스템에 들어가서 45가 아닌 다른 숫자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12를 입력하니 실버 등급으로 우산의 이용요금은 950원이 나왔습니다. 회원 등급 관리 서브 시스템까지 살펴보았으니 마지막으로는 날씨 정보 관리 서브 시스템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를 알고 싶으시다면 현재 위치 설정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뜨는데 이때 저는 네와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라고 입력하면 기상청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기상청 사이트에 방문하여 바로 날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니오를 눌러서 기상청 사이트로 방문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를 입력하니 네이버 포털 시스템으로 이동을 하여 가지고 직접 검색하시겠습니까? 검색창을 연결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때 연결된 네이버에 들어가서 직접 검색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프로그램 동작 시연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선택 구조 코드 블록에 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면서 총 4개의 선택 구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른 3개의 선택 구조는 함수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회원 관리 서브 시스템에 포함된 선택 구조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또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를 물어보면서 선택 구조를 활용하였는데요. 이때 아이디가 일치하는지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선택 구조를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해야 로그인이 되게끔 선택 구조를 활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산이 필요해의 반복 코드 구조 설명과 함수 코드 상세 설명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SW 초보에서 구조 양영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산이 필요해의 반복 구조의 코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앱을 실행할 때 나오는 회원가입 부분에서 반복 구조 while문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반복 구조 while문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입력하게 되면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의 두 문장이 입력되고 그에 맞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어펜드를 활용해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장이 완료된 후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으며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 회원가입을 끝마치게 되면 다시 회원가입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문장이 입력되면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안 했을 경우 로그인을 하도록 만드는 반복 구조를 구성하게 됩니다. 먼저 우산이 필요해의 반복 구조의 코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앱을 실행할 때 나오는 회원가입 부분에서 반복 구조 while문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반복 구조 while문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입력하게 되면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의 두 문장이 입력되고 그에 맞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어펜드를 활용해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장이 완료된 후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으며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 회원가입을 끝마치게 되면 다시 회원가입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문장이 입력되면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안 했을 경우 로그인을 하도록 만드는 반복 구조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함수 코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이 필요해에서 총 5개의 함수가 등장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3개의 함수, 날씨 정보 관리 서브 시스템, 회원 등급 관리 서브 시스템, 그리고 결제 관리 서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결제 관리 서브 시스템 함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우산 정상 반납 횟수에 의해 계산된 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moveToPaymentMS 이고 리스트를 만들어 배열을 선언하기 위해서 대괄호 배열 선언과 유저 데이터 리스트를 사용하였고 매개 변수 k를 사용해 if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산의 상태 양호 여부와 반납일 준수 여부를 y 또는 n으로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문장 우산의 상태 양호 반납일 준수 여부 y or n이 출력되고 if문에서 조건 k는 y가 참이라면 보증금 0원 그리고 대여료 1,000원 총 1,000원입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되며 끝에 데이터 yes가 유저 데이터 리스트에 추가됩니다. 만약 조건이 거짓이라면 보증금 300원 플러스 대여료 1,000원 총 1,300원입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끝에 데이터 no가 유저 데이터 리스트에 추가됩니다. 다음으로는 회원 등급 함수 코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산 정상 반납 횟수에 의해 회원 등급과 요금이 차등 적용되어 공지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 함수의 이름은 moveToLevelMS으로 매개 변수 use를 사용하였고 베이스는 1,000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처음에 정상 반납 횟수 입력이 입력되며 사용자가 정상 반납 횟수를 입력하면 int를 사용해 얻어진 횟수를 정수 객체로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if문에 의해 정상 반납 횟수에 따라 등급과 우산 이용 요금이 책정되는데 매개 변수 use가 5에서 10 사이 값이 입력될 경우 브론즈 등급입니다가 출력되며 이 등급을 바탕으로 우산 이용 요금은 베이스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매개 변수인 use가 10에서 30, 30에서 50, 50 이상일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등급과 요금이 출력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정보 관리 서브 시스템의 함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이름은 moveToWeatherMS로 매개 변수 post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이 함수는 사용자가 그날의 날씨를 바로 알 수 있게 하며 알림 설정을 통해 날씨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날씨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오게 되며 날씨를 알고 싶으시다면 현재 위치를 설정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인풋됩니다. 다음 if문에서 만약 매개 변수 post가 네로 조건이 참일 경우 기상청으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되고 또한 웹 브라우저를 임포트하여 바로 기상청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매개 변수 URL을 사용해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놓고 바로 오픈이 되도록 코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post가 아니오여서 조건이 거짓일 경우 현재 위치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라는 문장이 출력되고 직접 검색하시겠습니까? 검색창 연결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된 후 앞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네이버 검색창 웹사이트 주소를 URL에 대치시켜 바로 검색창 주소를 연결되도록 코드를 구성하였습니다.